네, KBS 라디오 전격 시사입니다. 전국 현안 심층적으로 지금 말씀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네, 지금 상황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지금 경제 위기를 우리가 뽑아놓은 대통령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한 경제 위기, 과거의 IMF나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경제의 여러 문제점들이 중첩적으로 쌓여 있다가 한 번에 터지거나 아니면 글로벌 위기였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국가를 위해 헌법을 수호하라고 뽑아놓은 사람이 스스로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정말 엄청난 경제 위기, 그리고 나아가서는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 우방국까지도 대한민국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외교 위기, 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내수 경기, 자영업자, 이제 연말 특수라는 말은 정말 사치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어렵게 지금 다들 계시는 상황에서 이 상황을 최대한 단기화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빠르게 회복해야 되는 상황이다. 결국 그걸 위해서는 헌법이 정해놓은 질서 있는 퇴진 방안, 질서 있는 대통령 교체 방안인 탄핵 절차가 조속하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탄핵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좀 우선 어감 자체가 강하잖아요. 예, 사실 실제로 아주 무겁고 중차대한 일인 게 맞죠. 저는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은 이번에 이제 12월 3일 내란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대통령 3명 중에 2명이 탄핵된다고 하면 우리가 무슨 총리를 쉽게 갈아치울 수 있는 형태의 정부 구조도 아니고,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에서 정상 외교를 제대로 수행해 나가는 게 매우 어려워집니다. 누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저희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 특히 윤석열 굉장히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있어서는 좀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내란 쿠데타 이런 게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장기적인 고민을 하는 것은 사치가 되고, 단기적으로 이 충격을 어떻게 빨리 수습할 거냐, 그렇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본인이 그렇게 하니까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았나. 그리고 그게 여당에서는 헌정 중단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헌법상 근거도 없는 한동훈 한덕수의 직무대행이 오히려 헌법 중단인 것이고, 저는 헌법을 이어가기 위해서 헌법에 의한 권한 대행 절차로서 탄핵 절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렇게 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질서 있는 퇴진, 네, 그게 헌법적으로는 탄핵 절차인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헌법 중단, 헌정 중단 사태는 한동훈, 한덕수 두 사람의 일요일 긴급 담화였다. 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왜 그런지? 저는 그 두 사람이 대통령의 권력을 무슨 왕조 시대의 왕의 권한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왕조 시대면 내가 만약에 왕이면 그래 아들한테 물려주든 아니 믿을 만한 동생한테 물려주고 난 상황할게. 나는 상황할게. 너희가 대리청정해라, 수렴청정해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권한이 내 거니까.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통치권이라는 거는 국민이 부여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출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려면 그게 헌법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에서도 그런 얘기했거든요. 아니 대한민국 헌법이 국민 주권을 얘기해놨지 무슨 1조 2조에 모든 권력은 한동훈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써놨냐. 그거 아닌 거거든요. 심지어는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대통령조차 내가 예를 들면 한덕수가 아니고 총리 말고 다른 사람이 권한대행하도록 할게, 이렇게 못해요. 근데 그걸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저는 좀 놀라운 게 한덕수 총리도 엘리트고 한동훈은 특히나 법 배운 사람이잖아요. 헌법도 당연히 배웠을 텐데 저보다 헌법을 모르는 것보다도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저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골룸처럼 절대 반지만 보고 내가 이 대통령의 권한 뺏어가지고
길지 않더라도 소통령 노릇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소통령을 잘해서 경국을 잘 수습해서 다음 대선을 노려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머릿속에는 헌법이고 뭐 국가적 위기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대통령 될 욕심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소통령 역할을 할 권력욕밖에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위헌적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나선 두한 씨 분들 이 위헌적 사태를 더 심화시키고 있는 거죠. 자, 이 움직임을 뭐 야권에서는 지금 천하람 의원 말씀하신 대로 즉각 이건 일종의 제2의 내란이다. 그렇죠. 뭐 궁정부태타다. 뭐 위헌적 그런 얘기하고 사태다 있죠.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비판을 했어요. 예. 또 한동훈 대표도 오후에는 약간 한 발 물러서는 듯한 이 그 무슨 해명을 내놨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이게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해외 그러니까 우리 이제 주요 국가의 대사관에서도 저한테 물어보기도 했고 이미 미국도 그렇고 여러 주요국에서 외신들도 계속 묻고 있는 것이 who is 그러니까 뭐 영어 쓸 필요 없고 누가 군 통수권자냐 지금 현재 지금 국제 정세가 굉장히 어지럽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뭐 북한도 지금 뭐 5만 가지 일들이 있고 그러면 만약에 그런 당이 없어야 되겠지만 북한이 지금 당장 대한민국을 공격한다라고 하면 국군 통수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냐 이거를 우리 동맹국 우방국들이 알고 싶어해요. 당연하죠. 네.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제대로 답을 못하고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이제 그 부분도 뭐 외교권 이런 것도 다 그럼 우리가 대행한다 포함이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 바로 국방부가 그게 무슨 소리냐 법적으로 당연히 국군 통수권은 직무 그 권한 정지가 안 된 이상 대통령한테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 대표도 정말 권력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위헌적인 발상을 한 것이고 그 옆에 어쨌든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그 옆에 멀뚱하게 서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헛소리하는 걸 지금 그냥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기강이나 체계 자체가 지금 전면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요. 예. 그 여러 그 우방 국가들이 국군 통수권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뭐 한국의 경제, 한국의 정치, 한국의 민생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는 유사시에 군은 어떻게 되냐 이거 특히 아닙니까? 블루팀들 입장에서도 그렇죠. 그렇죠. 예. 어느 나라 대사관에서 그런 그 관심을 보였습니까? 제가 뭐 어느 대사 그쪽 입장에 있으니까 뭐 어디다라고 딱 집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네. 블루팀 국가고요. 굉장히 주요국입니다. 주요 국가, 네, 우리와 우방 관계에 있는. 네, 굉장히 중요한 네. 국가입니다. 자, 그런데 기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좀 정리하고 가죠. 네. 대통령이 유고시의 직무 대행은 국무총리로 가게끔 법적으로 정리가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도 유고가 됐을 경우에는 국무위원 중에 순서대로 쭉 있죠. 기재부장과 뭐 교육부총리 교육부 장관 이렇게 딱 순서가 있습니다. 네. 자, 그건 그런데 군 통수권은 좀 다르죠. 근데 뭐 사실은 이제 그 대통령의 권한이 헌법적으로 적법하게 정지가 돼서 권한이 헌법적으로 대행이 되면 네. 그 권한 대행자가 국군 통수권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다르게 쭉쭉쭉 이어가는 것인데 네. 물론 그 경우에도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통상적인 직무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뭐 예컨대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면서 뭐 선전포고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견 대립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방어적 행위나 거기에서 파생되는 통상적인 국군 통수권의 행사 그런 거는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게 네. 이제 우리가 자꾸 법을 따지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법에 의거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럼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또 법이라고 하는 거는 상식에서 시작되는 것이니까 네, 또 오랜 우리의 경험도 판단의 근거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 대통령 직무정지 탄핵 사태는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2번 있었잖아요. 예.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 고건 총리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황교안 총리요. 두 총리 모두 제가 개인적인 인연도 있고 해서 그 당시 사정을 좀 들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최소한의 것만 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 할 수 있지만 안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네, 숙명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더욱이나 일요일 11시에 그 긴급 담화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하겠다고 나선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위급한 그리고 국가적으로 비극적인 사태를 대하는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태도는 정말 국민 앞에 죄스럽고 어떤 의미에서는 또 굉장히 책임감이 느껴지는 무거운 것이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이 나에게 그런 직무대행의 책임을 넘겼기 때문에 내가 우리 국가의 국정을 이어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주어진 권한 범위 안에서 무겁게 이 권한을 행사하겠다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먼저 국무총리가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이 권한 다 행사할 거예요. 대통령 지금 직무대행 공식적으로 안 돼 있어도 뒷방으로 물러나세요. 이거는 이건 그 어떤 본인을 임명한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도 아니고 국민이 보셨을 때도 이 사람들이 정말 책임감으로 해서 국정을 대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권력욕에서 내가 이 권력을 휘두르려고 한다라는 인상을 주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덕수와 한동훈의 담화는 법적으로도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보셨을 때도 이 사람들은 리더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 두 사람을 이제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담화를 보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한덕수 총리는 그냥 진짜 좀 끌려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런 말씀들을 많이 느끼셨나 봐요. 그런 느낌을. 네. 그럼 결국 그 담화를 주도한 것은 한동훈 대표가 되는 셈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소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사로 총리를 불러가지고 당사에서 우리가 대통령 권한을 지금부터 외교권과 통수권을 포함해서 다 행사할 거야. 무슨 중국 공산당입니까? 아니면 뭐 북한의 노동당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그냥 잘못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저는 한덕수 총리 진짜 좀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부른다고 오면 어떡합니까? 일국의 총리가 아무리 여당이라지만 특정 정당의 당사에 와가지고 당대표와 권한을 분점해서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당대표가 주도적으로 대통령 권력을 휘두르겠다라는 담화를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이거는 총리로서의 지각이 아예 없는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불러서 당사의 총리 그렇게 옆에 병풍 세워놓고 앞으로는 내가 모든 거 결정할 거야. 내가 소통령이야. 라고 하고 있는 사람은 조금 좀 그렇지만은 권력에 그래가지고 정신이 나가버린 것 같아요. 저는. 권력 휘두르겠다고. 근데 미안한 말이지만 소통령 노릇 하루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당이 자기 전국 안정 방안을 결정한다라고 했을 때 일임하겠다고 했을 때는 의원총회를 의미했던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어쨌든 숫자적으로 친윤이 더 많으니까 그쪽에서 결정하는 대로 몇 개월 내에 하야가 됐든 뭐 임기 단축 개헌이 됐든 그 전국 안정 방안을 이야기한 거지. 그걸 논의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은 한동훈을 소통령 시켜줄 마음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홍준표 시장 같은 분들도 나와서 한동훈한테 네가 뭔데 그러는 거잖아요. 나머지 친윤들도 다 그래요. 네가 뭔데. 오히려 한동훈은 그때 처음 최악의 악수를 둬가지고 한동훈을 쫓아낼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줬고 저는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친윤 주류에 의해 가지고 한동훈 곧 쫓겨날 거라고 봅니다. 예. 절대 반지를 빼앗긴 골룸처럼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얘기가 좀 더 깊이 들어가네요. 네. 지금 천하람 의원 그 개혁신당 원내대표로 계시잖아요. 예. 네, 이준석 의원과 함께 그 당을 하고 있는데 그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탈당을 하게 됐는데요. 뭐 쫓겨나서 그랬는지 나가서 그랬는지까지는 네, 뭐 각자의 평가가 있겠죠. 예. 자, 근데 이 선출된 당대표가 대표직을 그만두는 게 또는 그만두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쉬운 일은 아니고 그런데 그때 이준석 당시 대표 때 그 쫓아내려고 하면서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좀 바꿨죠.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하면은 그 지도부가 붕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에 제가 알기로는 장동혁, 진종호 최고위원 2분 정도가 아마 친한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그런 아는데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분 중에 1명만 돌아서면 사실 이제 지도부 붕괴가
그리고 당 대표의 축출이 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인데 나머지 3명은 임요한, 김민전, 김재원은 예. 세 분은 원래 친윤 성향, 반한 네, 성향이니까요. 거기에 한 사람만 더 하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뭐 누군지 특정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지난번 한동훈의 담화를 보고 이거는 정상이 아니다. 라고 돌아선 친한계 최고위원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은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된다. 권력욕에 좀 눈이 멀었다. 그렇게 하는 게 있어서 이거는 당과 국민의힘이라는 당과 대통령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해서 언제든지 지금 사실상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될 수 있는 상황 아닌가. 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면 한동훈 입장에서는 역으로 내가 앉아서 죽느니 차라리 유승민의 길이라도 가겠다. 라고 해서 먼저 대통령 탄핵을 들고 나와서 네. 친한계 의원들과 함께 이번 토요일에 빠른 탄핵을 추진하는 것밖에는 어떻게 보면 별로 본인이 살 방안이 잘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국이 의외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굉장히 요동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분들 뭐 겉으로는 질서 있는 수습, 뭐 TF를 만들고 뭐 하고 이번에도 부결될 거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내부 사정은 그거보다는 훨씬 복잡하다라고 평가합니다. 지금 천하람 의원 말씀하시니까 1차 탄핵 표결 전에도 네. 한동훈 대표가 탄핵 반대 당론을 따를 듯이 하다가 갑자기 탄핵 바꿨죠. 찬성으로 돌았던 적이 있어요. 네. 그때가 이제 그 뭐 누가 체포하려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죠. 그게 나중에 팩트 체크를 통해서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되게 그래요? 뭐 저도 좀 어쨌든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 대통령과 그 비공개 회동을 했고 그리고 나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상당히 그 부분은 좀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했다.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나서 바뀌었거든요. 또.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동훈 대표 스타일이 자기의 지위나 본인의 어떤 권력에 위협이 오면 대통령을 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체포조, 그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본인이 신속한 직무정지에 동의했다가 사실상 탄핵이죠. 그렇게 했다가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저는 딜을 했다고 보거든요. 어떤 나름의 모종의 합의를 통해서 네. 본인이 소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탄핵 서두를 필요 없다라고 갔던 것이고. 네. 근데 본인이 여기서 내가 소통령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거를 깨달았고 거기다가 오히려 당대표직에서도 쫓겨날 수 있다. 또 국민적인 지탄은 지탄대로 받고 있다. 이래버리면 한동훈 스타일상 다시 한번 그럴 바에는 그냥 대통령을 공격하는 쪽으로 가자라고 할 가능성이 저는 많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동훈과 친윤 뭐 새로운 원내대표 뭐 나오겠지만 컨트롤이 점점 안 되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보시면 탄핵안과 동시에 직전에 투표가 있었던 김건희 특검법에서도 네. 6명의 이제 이탈표가 있었거든요. 여당에서. 예. 그 전에 저나 이준석 의원도 한 대여섯 명 정도는 이탈 고민하고 있고 뭐 가능성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김건희 특검에 대한 찬성 의지보다 이번에 내란 사태 때문에 대통령 탄핵할 수밖에 없다. 물론 여당 의원으로서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탄핵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확 돌아서서 탄핵으로 가든 아니면 국민의힘 내에서 투표를 완전히 봉쇄할 만한 정치적 에너지가 떨어지든 어떤 이유에서든 네. 한 10명 이상의 의원들, 그러니까 좀 상당한 숫자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만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은 저는 이번 토요일 정도에는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전체적으로 쭉 다 고려했을 때 이번에 투표하러 가는 거 막기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적인 질타도 있고. 저는 이번 토요일에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저는 한 80~90% 정도는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과 전화 인터뷰에서 성일정 의원이 계속 그 얘기를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토요일 탄핵 표결 전에 어떤 형태로든 여야가 대화로 탄핵이 아닌 제3의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일단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야당에서 그거에 응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응할 리도 없고요. 저희 개혁신당 뭐 교섭단체는 아니지만 저희한테 요청이 와도 안 할 겁니다. 그리고요. 이게 탄핵은 헌법상 절차가 있고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깔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하야해라라는 기간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정할 겁니까?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는 뭐 탄핵에 대충 걸리는 기존에 봤을 때 기간 이런 건데 이번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훨씬 더 명확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결정도 훨씬 더 빨리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들 생각은. 그러면 그 기준을 과연 어떻게 삼아야 되는 것이며 그걸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이냐. 저는 오히려 협상을 가지고 가가지고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로밖에는 야당들은 여기지 않을 것이다. 야당 입장에서는 그 기준을 설정하는 게 설사 꼼수가 아니고 진정성 있다 하더라도 대화를 요청하더라도 기준을 설정하는 야권 게 입장에서는 기준 설정하는 게 불가능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헌법상 절차로 만약에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의 퇴진이 불가피하고 그것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기간을 정해서 하야한다라는 게 명확하다면 왜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자꾸 이재명 재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국민의힘의 이 전략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최약체 후보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후보가 돼야 그나마 지금은 조금 억눌려 있지만 광범위한 반 이재명 정서가 나와가지고 대선을 대선답게라도 치러볼 수가 있지. 김부겸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무슨 말 할 거예요? 김경수 나와도 애매해질 겁니다. 김동연도 마찬가지고. 이재명이 아닌 다른 민주당 후보가 나오면 저는 이명박 정동연 대선 시즌2의 그 거꾸로 된 버전 한 20-30% 이상 아무것도 못 해보고 민주당 후보가 한 70% 가져가는 그런 대선 될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략가들이 제대로 머리를 굴린다면은 차라리 이재명 대표 재판 확정되기 전에 빨리 대선하자. 그래서 반이재명 정서를 가지고 선거를 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정치 공학적으로도 맞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탄핵 부역 정당이다, 내란 공범 정당이다라는 딱지를 최대한 빨리 벗고 우리도 같이 탄핵하자 그랬다. 우리도 헌법 질서 회복에 힘을 썼다. 그런데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건 안 되지 않냐. 그 두 가지가 다 돼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이 그래 그럼 윤석열 혼자 미치광이짓 내란 쿠데타 한 거고 국민의힘이란 정당은 부역자가 아니구나. 이미 좀 부역자가 됐지만 최대한 빨리 그거를 이미지를 없애고 최대한 희석시키고 반이재명 정서를 업어야 되는데 지금 저는 국민의힘에 있는 전략가라는 분들도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상하게 죽는 길로만 자꾸 가고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 천하람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제2의 유승민의 길을 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약간 흥분해서 얘기했지만 유승민 대표를 그렇게 또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저는 유승민 대표가 그때 내렸던 판단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뭐 국민의힘 지지층 내지는 이제 조금 코어 지지층에서는 배신자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선출해 놓은 대통령이 통치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면 국민을 위해서 자당의 대통령이라도 필요하면 대통령 개인에 대한 배신은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충정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누가 배신자냐는 역사가 판단할 만한 일인 것이고 한동훈 대표 처음에 계엄령 나왔을 때 그때는 판단 좋았잖아요. 이거 위헌인 계엄령이다. 절대 동의 못한다. 이거 빨리 해제해야 된다.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간다면은 저는 한동훈 대표도 정치적으로 살아날 길이 있지 않을까. 이준석 의원이 잘 얘기했는데 탄핵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국민의힘의 당대표 원내대표 이준석, 권성동, 김기현 또 누구 있죠? 아무튼 많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이다. 그래요. 예. 그 오히려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당이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거다라는 얘기들을 했는데 저는 그 부분 한동훈 대표가 한번 새겨볼 필요 있다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맡고 계시고 지금 이준석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의원이 차기 대선 준비를 해왔다는 것은 대체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데 예. 만약에 대선이 좀 당겨진다면 출마합니까? 그 뭐 제가 스포일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본인이 당의 해야 될 입장. 것이고 예. 저는 항상 이준석 의원을 대권 주자로 분류해 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개혁신당에서는 굉장히 큰 정치인이기 때문에 개혁신당 내에서는 그리고 실제 밖에서도 어쨌든 본인은 겸손의 표현으로 외치 공부를 더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이준석 의원 정도면 국제적인 감각이나 외교의 면에서도 손색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 상황에서는 젊지만 정치적으로 훈련되고 또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리더가 필요한 시기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판단은 뭐 본인이 해야겠죠. 예. 이게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더 쉬운 상대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아까 국민의힘 현황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민주당 후보 중에 예. 유일하게 타당에서 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후보는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였습니다. 12월 10일 화요일 전격 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